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6월 26일 오전 5시 43분입니다. 원래 월요일 새벽에는 잘 안 하죠. 사실 주말 크게 변화가 없고 해서 하는데,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금요일날 밤에 또 못했잖아요. 그죠? 미국의 지금 환율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미국에서, 그 금리를 올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재밌는 부분은, 미국이 금리를 이번에 또 올린다고 했을 때, 과거에 여기였었는데,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라는 법, 1300원 10원 정도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요 구간에서 머무를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혹시나 여기서 또 환율을 혹시나 또 숏을 잡았던 분들은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가 이제 좀 한 번 더 반등을 좀 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 이제 그 금리 차이 때문에 환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의 이번 7월 달에,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의 경쟁력도 한국은행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 FOMC는 언제죠? 한국 FOMC는 한국 금리 인상은 언제죠? 그 날짜에 저번에 한번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은 우리 미국 정부가 좀 무리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그쵸? 자, 어쨌든 이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일은 뭐 그냥 쏘쏘 그냥 60달러 빠지면 또 반등하고 따지면 또 반등하고 그 정도 상황이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오일 같은 금리 인하를 할 때 좀 크게 뭐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채워야 되는 부분이니까, 역시 그죠? 60달러대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지지를 좀 하방 지지를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좀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유가는 나중에 한번 크게 오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스는 이제 오르고 있어요. 이제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스 저 덕분에 제가 2.5 정도에서는 사도 된다는 말씀 드렸었다가 다시 2달러까지 빠졌다가 좀 고생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생을 조금 덜어내셔도 되지 않나. 3달러랑 3.2 정도까지는 우리 목표가였죠.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 많이 움직여서 많이 못 드셨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될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거 매매할 동안 이거 샀으면 돈을 벌었지.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예요. 팔 수 있어야 돈을 버는 거고, 사실 이런 가스라는 종목들은 가치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확실하게. 그죠? 우리 가스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얘도 금리 떨어뜨릴 때 다시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또 겨울 가면 또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죠? 중국이 또 경기가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갔었을 때 가스가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또 금리 또 올린다는 거, 이 가격을 또 잡고 싶은 거거든, 미국은. 어쨌든 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3.2를 넘어가면 파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같이 너무 싸게 사서 버텨가지고 수익 내는 건 뭐, 그게 가져가야 올바른 투자관이니까요. 그쵸?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스닥은 뭐 들쭉날쭉 합니다. 여기서 이제 1520 정도의 말씀드리고, 일단 60선이죠. 4시간 60선이 좀 중요한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침범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질까? 한 방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죠? 반등을 좀 주고 나서 꿀렁꿀렁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추세가 작은 게 하나 깨졌구나. 그래서 큰 거든 작은 거든 작은 추세 하나 깨졌고, 이제 새로운 길을 갈 것이고, 제가 6월 15일자부터 우리가 나스닥은 적어도 옆으로 가는 그림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한 번 더 힘을 받아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게 나올까 안 나올까 또 역시나 의문입니다. 역시나 뭐 나스닥은 비싸다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미국 전 세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연준조차도 우리가 금융 부실, 미국 은행에 대한 부실에 대한 우려로 돈을 많이 풀어버렸고, 실제로 여기서 긴축을 이만큼 했던 거에 절반 이상은 돈을 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화량 자체가 증가돼서 그것에 대한 돈이 오른 부분이고,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가속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양적 완화를 일으키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죠? 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그 정도는 아시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아직까지 22평이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22평이 꺾일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꺾여가지고 뭐 굴렁굴렁 하다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굴렁굴렁 하던 지지를 한번 받고 빠지는 그림이 생겼을 때, 그때는 나스닥도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야 뭐 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숏포지션을 도전해서 지금 조금 다시 복수 중에 있습니다. 수익이란 말씀드리지 않을게 복수입니다. 복수. 네, 여기서 존재를 크게 한번 나갔잖아요. 그죠? 요 구간에서. 그래서 복수 중에 있는 부분이고, 팔지 안 팔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우리 제가 뒤늦게 추천드렸던 종목 있죠. 역시나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좀 강심장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니콜라를 또 추천을 드려가지고 니콜라가 3배 정도 올랐었죠. 그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간 것들을 못 잡아도 우리가 그런 것들 잘 잡아서 수익 실험을 하면 되니까, 너무 막 한 종목에 빠져가지고 욕심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간단하게 요약을 할게요. 네, 니콜라 같은 경우는 뭐 좋지. 그지? 니콜라 이제는 뭐 안정적이지. 이제는 니콜라 한 번 넘길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좀 매력적인 타점이긴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타점이라는 말은 올 것이다가 아니라 왔을 때 매력적이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조정파가 이제 복합 조정파 형태로 만들어지고 나서 움직이게 되겠죠. 그쵸? 네. 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기분 좋아요. 비트코인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25,000달러에 대한 단타 가능성, 그리고 한환화 3,250만 이번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타이밍까지도 좀 잘 잡아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쵸? 저때 제가 자고 있어서 못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러분 매매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그날 몇 시간 뒤에 그런 흐름이 딱 나왔거든. 이런 것들은 또 실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까지 갈 것인가? 사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항상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그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익이 나는 그 모습, 요 모습이죠. 거래가 터지고 반등하고 자리 잡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올 때, 뚫을 때, 그죠? 이때 사셔야 된다. 제가 여기서 또 사실 이때 안 사고 뭐 차라리 이때 사는 게 나아. 요것도 올라가고 빠졌지만 이때 사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세요라는 표현을 쓸 때 요때란 말입니다. 그리고 요건 눌림목이니까 저는 별로 살짝 체결됐어요. 그때 요 살짝 체결돼, 요 자리도 뭐 체결됐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만큼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 뭐냐면 여기는 가는 거예요. 가는 파동이기 때문에 잡는 거. 요거는 튀는 파동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못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동을 밟고 가는 녀석이랑 이거는 가는 걸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갈 때 잡아야 되는 거고요. 출발할 때. 이거는 갔던 녀석이 공이 이제 힘이 빠져 이렇게 튄다고 이렇게 튀어서 이 힘이 더 강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튈 것이냐 아니면 뭐 빠질 것이냐는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좋은 건 이번 최근에 좋은 건 뭐야? 이 거래가 계속 빠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근데 여기가 돌파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는 거라고 항상.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애매한 양방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나. 당연하죠. 모든 시황은 다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방향으로 가다가 이때 타이밍이 나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 종목만 가지고 그 타이밍을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 그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그런 규칙들을 따르는 다른 종목들을 찾아다니셔야죠. 하이네나처럼. 안 그래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그 감 떨어질 타이밍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다른 감나무 찾아야지. 안 그래요? 그쵸? 그 찾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아요. 요 모습이랑 30분봉에서 나오는 요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완전 똑같잖아요. 판박이 아닙니까, 요거? 그죠?
자,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런 건 어쨌든 주에 32,000을 툭툭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 고점을 살짝 넘어왔던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34,000 그리고 제가 시험을 조금 바꿔서 이대로 올라가게 되면 만약 5천만 원 그러니까 34만 불 근처까지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걸 뚫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계속 두들기고 있거든. 이걸 뚫게 되면 차트적으로도 이제는 고점이 조금 열리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망적이죠. 그죠? 왜냐면 수급량이 여기 많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위로는 사실은 여기도 수급량이고, 그러니까 요 자리가 고점 수급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녀석이 여기 거래가 많이 터지고 요 녀석도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고 여기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이 터진 자리 요 자리 그리고 여기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저점에서 털린 거래량 세력이 여기 숨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지금 높은 가격이니까 세력이 이제 물량을 털었을 때 나오는 그 거래량 자리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계속 두드러지고 있다는 거는 되게 긍정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항을 그러니까 가자고 힘을 줬는데 얘가 부딪히니까 힘을 빠지는 거야. 이게 저항이 때거든요. 그런데 다시 자꾸 두들긴다는 건 이걸 뚫으려고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일단 고점이 여기가 되는 거예요. 4만 불이. 자, 그러면 4만까지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쭉 가면은 좋겠죠. 근데 그 쭉 갈 만한 이슈가 있어야 돼요. 모멘텀. ETF 상장이라던가 선물 맙니다. 현물이요. 선물이 들어가게 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선물이 들어가게 되면 현물 매집과 선물 매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였다가 찍어버리고 모였다가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내외입니다. 현물 ETF 상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양적 완화라던가 그쵸? 그 비트코인의 이제 정체성 확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호재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가 되는 부분이고 뭐 지금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한쌤이라는 게 말리지 않겠다는 말은 꽤나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최근에도 여기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 정도 자리가 사실 좀 매력적인 매수 타이밍 자리가 될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어쨌든 최근에 살짝 다이버스 나온 거 제가 요것을 일단 잘라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잘라주고 저희 구독 회원들 그러니까 이제 공방분들에게는 잘라주세요. 문제를 상당히 줄여주세요라고 이걸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진입을 비중을 좀 줄여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왜냐면 찝찝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래 기다렸다가 등장을 했거든, 이 흐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벽에 부딪혔지만, 시간을 끌어서 얘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설령 만약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더 두들기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몰라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깨져버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그런데 조금 더 들어서 이렇게 여기서 이걸 두들겨 줬다라는 거. 근데 이 두들겨 줄 때 이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수급 그 자체로 보게 되면 꽤나 여기를 계속 받아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 좀 꼴렁꼴렁 하다가 여기 뭐 지지를 받고 이렇게 들어서 여기까지 쳐주는 그림? 이런 그림이 사실 긍정적인 그림이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통 이렇게 해서 빠지는 그림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반등이 그러니까 수급장에서 좀 긍정적이긴 한데 요 타이밍이요. 러시아가 쿠데타를 일으켰던 타이밍과도 맥을 함께 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쿠데타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코인들이 일제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그런 반작용으로 지금 등장하는 거라면 물론 전쟁에 대해서 불안해서 생각을 산다면 이건 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건 확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게 변수가 이제 좀 너무 좀 억지스러운 변수가 아닌가 싶을 거지. 왜냐면 나스닥과도 같이 맥을 함께 하지 않고 금과도 맥을 함께 하지 않고 지 혼자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 변수가 뭘까 고민했더니 얼마 뒤에 뉴스가 나오더라고. 반란군. 그죠? 러시아.
그게 조금 찝찝한 변수다. 그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차트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야.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이고, 저희가 뭐 잘 잡았죠. 잘 잡았다가 일단은 요 자리를 쳤는데, 여기서 지금 사라는 말씀을 편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냥 여기 손절 주세요라는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지금은. 그러니까 신전이 지금 24만 달러 30만 달러면 와 거의 20% 손절 주라고. 뭐 지금 살려면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제가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나쁘지 않다, 여기도 괜찮다, 흐름이 긍정적이니까 이 중턱까지도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알트코인도 시장 여기에서 꽤 나갔었거든. 20일 때 넘어가서 21일 날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지 뭐. 왜냐면 그 차량이야 저희도 영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쵸? 아니야? 옛날 거네. 케이카 스테픈, 그죠? 스테픈, 그죠? 단타 MMA야. 스테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디 갔냐? 되게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야. 스테픈이 좀 대박이 난 운이 좋아서. 좀 좋았지 뭐.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래요. 뭐 그죠? 여기 있었단 말이야. 21일 돌파 이 순간 막 그거 같다. 그렇지. 그 20% 넘게 올랐죠. 그죠? 광고였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잡지 못하고 여기서 자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만한 각오는 하셔야 한다. 근데 알트코인들이 정저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지. 이 타이밍이 요때랑 요때인지 요때인지. 그죠? 멀티버스도 옛날에 시작됐던 종목이긴 한데, 그래서 찝찝한 거예요 조금.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간에 지금 저점에 대한 수급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요 반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때는 이거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 이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지금도 뭐 매수를 하신다면 말리지 않겠다라는 말도 거기 맥을 함께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손절 좀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겠고,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가 메이저 추세가 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이건 금방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택이 나와버린 다음에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림보다 이렇게 가서 34,000, 38,000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좀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한테는 훨씬 예쁘고 단단한 모습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 비트코인 아마 이 저점을 이제 연구 저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가면.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올라가게 되면 역시나 좀 불안 요소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챙겨야 된다. 왜냐면 선물로서 또 조져버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 반대로 또 생각을 해서 우리가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돈을 빨아먹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인하를 하게 되면 일순간에 좀 후청할 수 있습니다. 어이씨, 금리 인하하게 되면 양적 완화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양적 긴축을 줄여가는 게 금리 완화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면 돈을 더 찍어내야 되거든. 그죠?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5%에서 떨어지는 거는 4%까지 가는 거는, 그때 금리가 그 환차익을 노린 그런 자본들이 일순간에서 미국 시장을 떠나갈 때, 그때 비트코인의 수혜자가 될 건가, 비트코인이 피해자가 될 건가라는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같이 보면서 굉장히 복잡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흐름상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공포도 참 많이 좀 무섭게 해드렸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 말을 너무 편하게 들으시고, 뭐 시중에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가볍게 듣고 그냥 막무가내로 매수를 하는 것들을 좀 경계해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돈은 되게 소중하잖아. 요즘 막 노동을 해서 돈을 좀 벌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죠. 실제 스트레스, 정신노동도 힘들고 육체노동도 힘들죠. 그런데 이 투자 세계만 오게 되면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미국의 장기채, 요번에 이제 신규로 발행되는 그 채권을 소리 소문을 잘 찾으셔갖고 나오면 사세요. 아마 근데 크게 살 돈이 많은 나라들 별로 없을 겁니다. 꽤 많이 발행을 할 거거든. 그거 사시면 정말 뭐 그냥 정말 안전하게 돈을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안전한 나라가 미국이요. 어쩔 수 없어. 중국이 아무리 나대도, 제가 중국 편을 많이 든다고 해서 여러분 중국
친중국이냐를 물어보시는 분 계시던데, 중국이 조금 부러운 건 있어요. 그죠. 걔네들이 기술을 갖기 위해서 엄청 악착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한국이 한참 성장하던 90년대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요즘에 한국은 이미 매너리즘에 좀 많이 빠져버린 것 같아. 젊은 분들도 그렇고. 허세에 좀 빠져버린,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좀 하는 걸 보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빠져나온 돈들을 채권을 사시면 걔는 분명히 오를 거다. 그쵸? 걔는 망할 일이 거의 없다. 채권이 망하면 사실상 모든 시장이 다 망하는 거니까. 그리고 코인 시장들도 지금은 일단은 조정세를 살짝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전쟁 변수로 올라간 거라면 아마 이거 빼버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전쟁 변수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쨌든 그래도 매부를 한번 잡아먹어 줬으니 긍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도록 하자. 그죠? 네. 그리고 그 분할 매수의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마 29,000에서 28,000 사이가 단기적으로 될 것 같다. 그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다시 자리를 잡고 돌파할 때 이때 노리려면 된다. 그리고 지금도 말리진 않겠다. 하지만 손절은 여기도 정해주고 그 다음에 추세가 잡히면 제가 추세 손절을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 요약입니다. 감사합니다.